자, 정적분의 활용 한번 복습해보자. 일단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얘를 만약에 g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하면 되잖아, 그지?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랑 같다? gx-fx dx랑 같다는 거고, 얘도 난 이걸 구하고 싶어.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? 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fx라고 하고 얘가 gx라고 한다면 그냥 얘도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 넓이 길이 빼면 되잖아.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잖아. 근데 이거랑 뭐랑 같아?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-gx dx랑 같다는 거고, 결국에 뭐야?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넓이의 값은 당연히 양수값으로 나오겠지. 그래서 얘도 그냥 차이 함수를 구해서 걔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하든지, 아니면 좀 얘 넓이에서 얘 넓이를 뺀 값, 그러니까 얘 정적분 값에서 얘 정적분 값을 뺀 값으로 바로 그냥 이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해도 된다는 거지. 그 다음에 2차 함수,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2차 함수,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. 이런 식으로 2차 함수,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가 있을 거고,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도 있겠지. 이 교점 x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에 2차 함수와 x축과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? 6분의 알파 빼기 베타, 그러니까 6분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k제곱이라고 하고, 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r이라고 한다면 다시 k제곱이라고 한다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개수 곱하기 이 교점 x좌표의 차이의 세제곱을 한 게 바로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된다는 거지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지. 얘도 6분의 얘 2차 함수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, 내가 절대값 씌운 거에다가 두 x좌표의 교점 x좌표와의 차이의 세제곱의 값이 바로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지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.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끼리 이렇게 교점을 가질 때 2차 함수끼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얘가 교점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뭐다?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.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위에 있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k라고 하고, 이 밑에 있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
r이라고 한다면 6분의 k-r 얘들 절대값 준 거고, 에다가 똑같이 교점 x좌표의 차이에다가 세제곱을 한 게 바로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다 하는 거고, 마지막으로 3차함수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쪽은 접하고 한쪽은 교점을 갖는 상태일 때 이 x축과 이 x축과 이 3차함수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,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한다면 12분의 얘의 치고창 계수가 만약에 k라고 한다면 10분의 k 절대값 곱하기 두 x좌표 교점 x좌표와의 차이의 대제곱이 바로 이 삼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. 자, 1번 문제. 1번 문제 시간 차이. 자, 다시 한번. 세제곱하면 6분의 k. 이게 뭐가 있어도 돼. 더 있어도 돼. 상관없어. 다 상관없어. 자, 하나 더 있어. 3차도 있어. 3차. 나 처음에 없어. 얘들아, 이거 너네 설명할 때도 이럴 필요 없는데 있어서. 됐니?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자. 시각 t에서의 p의 정의 위치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, x는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시작하는 그 시간대를 모르잖아. 그걸 a라고 두고 t까지.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vt가 들어가야겠지. 왜냐면 정적분을 했을 때 위치 값이 나와야 되니까 vt dt가 될 거고, 이런 식으로 시각 t에서의 p,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, 그다음에 처음 위치 플러스 언제부터 언제까지. 그러니까 처음 위치 플러스 그 시작한 시점부터 t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냐가 바로 이 정적분 값인 거고, 처음 위치 플러스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위치를 더하면 당연히 t 시각 t에서의 점 p 위치를 알 수가 있겠지. 그리고 시각 t 이퀄 a에서 t 이퀄 b까지의 점 p의 위치 변화량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가 될 거고, 당연히. 왜냐하면 시각 a에서 t까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 궁금한 거잖아.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 값인 거지. 뭐 거리도 아니고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그냥 vt라는 식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 해주면 당연히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지.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, 움직인 거리는 약간 넓이의 개념인 거잖아. 움직인 거리하고 변화량은 완전히 다른 거지.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.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직선
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서의 마지막 위치에서의 직선거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위치 변화량인데, 움직인 거리는 그냥 내가 따라온 그 거리만큼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이긴 정적분인데 약간 그러니까 VT라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양수값만 더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T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 양수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,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변화량도 결국엔 거리니까. 근데 정적분으로 하면 그게 음수로 들어가지고 빼지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면 이 VT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각 A에서부터 B까지의 점P의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활용이었다.